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웬만큼 대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중국이 이제 봉쇄 정책을 이걸 완화를 시키다 보면 이거 진짜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최근에 좀 들썩거리는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3,000단액이 지난번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의 바이오시는 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한가를 쳤는데, 이게 뭐 사실 그 정도 상한가 칠 정도로 뭐 대규모 공급 계약이냐,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동안 상당히 좀 소외받았다가 좀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는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좀 부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이라든지 약간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 업체들이 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2차 전지를 빠지는데.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약진이에요, 개별 약진. 그러니까 네네. 돈 전체가 바이오 테마로 해서 확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코로나 관련 말만 들으면 그냥 주가가 올라간 그 시대가 아니고 개별 약진이에요, 개별 약진. 그러니까는 개별 종목에 만약에 유무상증자가 있다든가 바이오 업종이지만 전환사채 물량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냥 맛이 가서 투자자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잘 살펴보시고 개별 이 이슈가 그리고 다른 이슈가 없을 때 있잖아요. 일부 돈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갈 것도 아닌데 억지로 상한가를 보내놓고 요즘에 특별히 조심하세요. 요즘에 장이 뭐냐면 상한가 억지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에 별별 없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시장 이 어떤 그 선도 세력이라든가 투기 세력이 그 뉴스, 작은 뉴스를 가지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띄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지금 바이오주가 뭐 각광을 받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성으로 그 어떤 특정한 종목이 진짜 뭐 큰 계약을 했다든가 우리 과거에 보면 많이 그랬잖아요. 조 단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물거품이 된다든가 해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끝까지 그 정도 실력이 있는 기업인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제 재작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터졌을 때 정부에서도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서 5개 기업인가 코로나 백신에 도전하고 그랬거든요. 국내 기업 다 형편없이 결과가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안 되는데 이제 어떤 그 테마로 엮여가지고서 그 주가를 이게 의도적으로 많이 끌어올렸다가 그 나중에 추격 매수한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실력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모두 다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그냥 개별 기업에 국한했다고 그래야지 이게 무슨 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여러 차례가 그런 게 있었죠. 바이오 붐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그건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섹터가 따로 있죠. 그런 경우도 보면 이제 꿈을 먹고서 어떤 그 개발자 그 돈이 투자가 되는데 결국에는 몇 년 지나고서 성과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우리가 투자할 때 특히 제약업종은 기본 매출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도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별로 크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약 그러면 3임상까지 했다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 재작년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엄청나게 봤어요. 그러니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올해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어떤 주식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증권사에서 뭐 반도체가 좋다, 2차 전지가 여전히 좋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섹터, 어떤 주식을 좀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게 좋다, 주도할 만한 종목이 나올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그 장을 이끌어가는 섹터를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반등장이잖아요. 반등장. 반등장일 때 물론 거기에서도 지수 대비 초과 수익하는 그 섹터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새로운 종목에서 나오는 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웬만큼 대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낙폭과대주. 네,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괜찮을 것 같고 중국이 이제 봉쇄 정책을 이걸 완화를 시키다 보면 철강, 화학 업종도 괜찮을 것 같고. 화학도 진짜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죠. 그러고서 이제 그 중공업주들, 조선 업종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쪽도 경기가 살아나면 다 괜찮죠. 뭐. 근데 좀 깜짝 놀란 게 화학주 중에서 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보면은 고점 대비한 80% 빠진 다음에 최근에 50% 빠르게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서 급등했던 종목들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들도 어쨌든 그 이제 내년에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그러면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각계약진인 거예요. 어떤 섹터가 전부 다 이번에도 메타버스 얘기만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얘기만 붙으면 다 올라갔는데 맞아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번 같은 경우도 MP라든가 그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익시스템은 뭐 15,000원에서 단기적으로 15,000원에서 지금 25,000원까지 올랐다가 그 투자 주의 받고서 많이 떨어진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8,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내년에 어떤 그 과거처럼 상승장이 막 그 어떤 주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시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들으면 참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시장을 보고서 시장에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예기치 않은 쪽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제 그런 종목을 찾을 준비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는 그 제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까?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숫자 차트가. 와. 세 방이면 약간 물류 그쪽인가요? 공부하세요. 물어보지 말고. 그 저기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서운하지 마세요.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편집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다우데이터. 그렇죠.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알긴 아는데 뭐 때문에 올라간지 잘 모르겠네요. 다우데이터가 키움증권 그 지주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회사가 많이 이거 진짜 좋은 회사예요. 여기 돈도 잘 벌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돈 잘 버니까 많이 올라간 거지. 삼천리 같은 거. 삼천리. 네? 이거 일종의 지금 자산주 같은 경우 아니에요. 찾다 보면 되게 많아요. 그 현대건설기계도 이게 3만 원 초반에 했던 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네옴시티 관련 주식이죠. 약간 좀 건설기계 쪽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점에서 그것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는 찾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나와요.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점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섹터 회사 괜찮고 뭐 이런 것들 전환사채 수시로 발행하는 기업들은 배제시키고 유무상증자 기업들도 좀 배제하고 그래서 찾다 보면 내년에도 이제 아주 수익이 높은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기업들이 자기한테 돈이 될까.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뭐 내년 초에 또 세스 있잖아요. 세스 미국. 네네네. 거기에서 주로 이슈가 될 섹터가 어느 쪽인가. 내년에 이제 모빌리티 관련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빌리티라 그러면 뭐 많이 나올 게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또 드론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큰 사이즈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대부분 납품하는 업체다 보니까는 부품이라든지 하드웨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반짝 뉴스로 나왔다가 그래서 반짝 상승했다가 죽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네. 원자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쭉 올라가는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 안타까운 거죠. 이제. 네네. 그러니까는 또 시장이 그러니까는 이게 반짝 종목이니까 그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아주 장이 긍정적으로 좋지만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요번에 이제 그 1,400원 넘었을 때 달러 그 원화 가격이 네. 1,450원일 때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1,200원이지만 1,200원 후반 아니에요. 끝머리. 근데 만약에 1,200원 초반까지 되고 1,100원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려고 그러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정상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겠어요.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내다 팔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 매물들을 바꾸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기관이나 국내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전에처럼 그냥 돌격 앞으로 해서 엄청 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너무 뭐 3천을 뛰어넘어서 막 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년에도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잘 살펴봐서 단기적으로 미국 주가하고 우리는 이제 연관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섹터들이 올라갈 건가 그것도 좀 살펴보고 그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미리 어떤 선입감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매몰되기가 쉽거든요. 사고가. 네네. 그러면 수익의 유연성, 투자의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내년 역시 뭐 쉽지 않은 장세가 되기 때문에 뭐 2020년 생각하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지만은 이제 올해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또 특정 섹터가 막 주구장창 오르기보다도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돈을 벌고 핵심이 되는 그런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약간 매크로 상황의 관점에서 뭐 중국에서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방역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뭐 화학이라든지 뭐 조선, 철강 쪽에서 좀 찾아보고 그런 것들도 다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다 크게 먹을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수하고 맞춰가지고 한 이 정도 먹었으면 괜찮네 싶으면 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떨어지면 또 이제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CES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년 1월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단기적으로 또 오르막 섹터가 나올 수 있으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주 힘든 해였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저 역시 이 주식 투자, 전업 투자 한 이래로 가장 고전한 해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이제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해피한 내년 행복한 2023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승환 대표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2020년과 같은 장세는 앞으로 오기 힘드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작년이 아니라 올해보단 내년이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확실히 그때 좀 유연성을 갖고 그때 이제 화제가 되는 이슈, 테마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서 약간 좀 돈을 잘 벌고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기업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확실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뭐 손실을 보셨다면은 복구도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석권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